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여야 대표 회동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던진 카드는 상당히 위력이 컸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 이 선언에 따라서 정치권 내부 상당히 술렁였는데요. 누가 책임 총리의 적임자냐를 두고 계파별로 수기에 돌입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던진 공,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역구 말씀 안 하시네요. 지역구 아침에 지금 추워가지고요. 아침에 네. 지하철 이렇게 선전전을 나갔는데 네. 체감온도 한 영하 6도라고 그런지 많이 추웠어요. 그렇군요. 예. 올 들어 가장 예. 추운 날씨는 오늘 영하 2도였는데 지역구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자, 현안 네.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오셨는데요. 네. 마침 대통령 오실 때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의죠. 네. 대통령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피켓 시위를 열었는데 네. 우선 대통령의 13분짜리 정세균 의장 회동 면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 당 의원들도 많이 나가서 대통령을 피켓으로 정중하게 맞아들였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네. 그 느낌은 여전히 좀 변한 게 없으시구나. 음흠.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3분 동안 회담하시고 2번 발언하시고 떠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네.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인데 네. 어떠한 사과나 반성, 진지한 해명 이런 것 없이 네. 13분 동안 그냥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90초 사과 1차로 하시고 네. 2차로 9분 재사과하시고 네. 그리고 13분 회동하시고 예. 다음번에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무슨 회동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오셨으면 국회의장에게 진지하게 좀 의견도 묻고 그리고 속에 있는 속내도 좀 말씀 주시고 그래서 네. 이 정국이 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좀 서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13분 회동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형식적 의미가 대단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아까 이 장윤선 기자님도 여야 대표 회동을 하려 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네. 그 전날 국회의장에게 한광욱 대표가 전화로 섭외를 한 거거든요. 전화로 섭외했다. 네, 대통령께서 예. 국회에 꼭 가셔서 국회의장을 좀 보려고 한다. 시간을 좀 내달라고 간청하셔서 네. 이제 그 국회의장이야 정파적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의 어떤 그 면담 신청 조금 형식은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여야 대표 회동은 아예 그 얘기도 안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어떤 참모라는 분이 만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네. 흘리는 것을 봤을 때 네. 대단히 무례하구나 그리고 이 진정성이 없다. 자신들이 뭔가 이 포장하려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 이외에 진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낌 말씀드리고요. 어제 네. 재밌는 일도 하나 있었는데 네.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이 발언록 네. 회의록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제가 보니까 달랑 3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문장 말씀하시려고 국회에 왔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청와대에서 국회의장실로 항의 전화가 왔대요. 정말. 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 3문장이 아니라 7문장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예.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모르쇠 무응답 이런 부분들의 철저한 청와대가 네. 이런 문제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게 7문장인데 3문장만 제가 언급해서 심기를 거스렸다면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떠올려 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네.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을. 예. 3문장이 아니라 7문장이었다. 예. 그 의장실에 항의 전화는 몇 시경에 했답니까?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렇군요. 참 이런 건 상당히 꼼꼼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지요. 아니 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라. 나중에 청와대에서 고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우리도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재차 이 의장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체 문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전체 문안도 제가 보기에는 3문장이나 7문장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서 네, 좀 참 씁쓸했습니다. 예. 네. 디테일이 강한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참 네, 국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선 답답한데요. 우선 네.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궁금한 거여서 제가 좀 대신 여쭐게요. 네. 이게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10분이면 충분히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뭐 네, 아줌마들 네. 전화통 잡으면 1시간씩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네. 10분이면 얼마든지 전화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서강대교 길을 다 막았어요. 대통령 오신다고 그렇습니까? 경찰이. 네, 예, 네, 그리고 네. 뭐 여의도 국회 일대에 사법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증언에 의하면 큰 개 3마리도 막 국회 주변을 네. 탐색하면서 킁킁거리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네. 개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네, 대통령이 국회까지 오려면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런데 네. 그 꼴랑 10분 하려고 오셨을까? 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13분이고요. 13분. 항의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정말 죄송합니다. 예, 13분. 예. 13분 오셨는데요. 저는 이런 면은 있다고 봐요. 사정이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 그건 일차적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다른 토달지 않고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음. 다만 이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네. 진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장윤성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정치적 노림수가 있길래 그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야당 법석을 떨었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많이 내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전언에 의하면 한강욱 비서실장이 좀 강력하게 권유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권력자의 입장이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탄핵과 하야 퇴진에 대한 요구가 막 80% 90%를 상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예. 정말 권력을 놓고 싶지 않다면 뭔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들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탄핵 하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퇴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 당에서 건계 총리 지명 철회 후 네. 이 국회가 추천하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그런 이 총리를 임명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네. 당론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어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는 걸로 던져 놓음으로써 모호성은 증폭되고 어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네. 하야 이 탄핵 혹은 퇴진 국면에서 국회 그 실질적인 다음 총리가 누구냐 네. 사람으로 옮겨가게 하는 시각 분산 효과를 노렸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어제 소기의 선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두지 않으셨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찌 보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네. 대해서 전략적 무시, 전략적 모호성, 네. 외교적으로는 그런 걸 쓸 수 있지만 대통령이 네.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모호성을 지금 취할 때냐 이런 국민적 비판에 당연히 서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네. 조간 이렇게 일부 조간을 보면 제목에 네. 일면 머리 기사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갔는데 야당이 네. 또 거부했다. 네, 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일정 정도 보면 이게 정치권에 공을 넘기고 정치권이 좀 이렇게 다툼하게 만드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대통령이 시간 벌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 점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언론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새누리당에서 특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 차별성이 없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특검이나
아니면 이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이 별 차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상설 특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음. 여야가 이 특검 특별검사 후보를 네.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요. 예. 그러면 검찰 수사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얘기했던 겁니다. 예, 예. 수사 기간도 좀 충분히 보장이 되고 네. 예전에 내곡동 특검처럼 이렇게 예. 대통령 권력자가 직접 연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네. 수사 이 범주도 상당히 좀 폭넓게 하고 네. 그리고 수사검사도 대단히 많이 임명해서 네. 국민적 의혹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별도 특검과 상설 특검은 완전히 다른 건데 네. 특검을 받는다면서 물타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과정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네. 그렇게 진행되어 있어야 될 대통령 총리의 어떤 이 내각 통할권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네. 야당이 얘기했던 뭐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실제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문제라든지 예. 청와대의 불간섭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약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타기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보수 언론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짠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야당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 분산 효과를 분명히 어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대통령께 착시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지만 좀 있으면 10% 갈 거고 국정 지지도가. 네. 제가 보기 무난하게 또 정치적 쟁점들이 형성되면서 여야 네. 간의 다툼으로 흘러가면 예. 15%에서 20%까지는 또 금방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또 하나의 이 흐름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노리시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한 수로서는 대단히 그쪽 입장에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네네.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오히려 내부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네. 이런 측면들이 있어 보여서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들은 그 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김병준 내정자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네. 여러 언론은 어제 엄청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래서 네. 본인의 입장,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말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좀 디테일이 강해지는 건데요.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책임 총리로 하겠다. 이건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린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어제부로 사실상 예전부터 국민과 야당 속에서는 아웃이었지만 어제부로 권력으로부터 아웃이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께서 말씀 주시든지 간에 네. 본인이 처해 있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한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네. 저는 좀 우스운 퇴장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신 많이 팔고 운이하셨지만 네. 정면으로 거부당한 것이고 권력으로부터도 한 허수아비 생활 한 일주일 정도 하시고 네. 완전 용도 폐기된 거다. 네.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좀 아깝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뻔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하고 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네. 문제를 딱 오면 나만은 예외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이 네. 국민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미몽 속에 빠져 계신데 어제부로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대통령의 일정한 미안함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어 있으려고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미 네. 권력으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아웃된 상태다. 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그분에 대해서는 좀 참 안타깝다. 안타까움 투 이런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스운 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정치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김병준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아웃이다. 네, 이런 말. 그 금융연수원에 출근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총리 아, 인준 준비 절차를 위해서요. 국민대 강의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바로 예, 현업으로 복귀하셨군요. 네, 네,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저는. 앞선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대통령이 그 책임 총리의 권한을 조각권,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인 거죠. 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 뭐 국실장들이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예컨대 청와대 불간섭, 불개입, 국정에 네, 대한 네, 불개입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대통령이 받는다면 네, 좋아. 그러면 야당이 이렇게 요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명시적인 이선 후퇴인 거죠. 명시적인 이선 후퇴다. 예, 네. 그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명시적인 이선 후퇴인 거고, 네.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자녀 임기 동안 그 상황이 지속이 될지, 네.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될지, 네. 이건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심은요, 네. 그 국민들이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 국회가 추천한 총리의 실질적인 당뇨 제청권과 해임 권한 이런 부분들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운영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간섭하지 마라, 불간섭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라, 네. 이런 거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국가를 원수로서의 역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손을 떼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각이 네.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한 채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전 부처 장관들 전부 다 경질의 검토의 대상인 거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총리가 부임이 되면 당연히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그중에 핵심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음흠. 그래야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사에 대한 결과와 그것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네.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나중 뭐 의전적인 형식으로 1년 4개월을 보장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를 밟으라고 국회에 요구할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회가 추천하는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가 쓰고, 그 총리가 실제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을 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풀릴 수 있는 핵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모호성이 증폭되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네. 좀 더 명료하게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재차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아주 이 통상적인 수준의 강요대청권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역할, 이런 걸 강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 백프리 한답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의 헌법상 보장된 것들을 반복한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상 보장된 권한들을 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던 문제들을 이제 네. 그냥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정 운영에 참여 이런 부분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역으로 해석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하고 명시화시켜서 국민들을 동표하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죠. 그 빠른 시간이 지금 언제입니까? 제가 뭐 그 시간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12일 날 또 뭐 예상컨대 최소 100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 거고, 그 네. 이후에 촛불의 열기가 저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런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규탄과 그리고 뭔가 이 사회 정의와 민족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노력 속에서 대통령은 빨리빨리 자기의 이 입장들을 표명을 해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저희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관영 수석은 12일 집회에 최소 50만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더불어민주당 2배, 100만 촛불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권이 민심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촛불 집회에도 뭐 많아야 뭐 3,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많아야 10,000명 이랬지만 3만 명의 인원이 나왔고,
그 다음 그 우리 지난주 집회 같은 게 11월 5일 집회 같은 경우에도 뭐 많아야 뭐 5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3만, 네. 5만 그랬지만 서울에만 한 뭐 20. 12만에서 20만의 인원들이 저도 그랬죠. 그 속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네네. 남녀노소 학생 가릴 거 없이 정말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네. 자신들의 어떤 그 창의성을 발현시켜 나가면서 음흠.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는 이런 네. 움직임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의 시선으로 몇 만이다 전혀 거론할 수 없고요. 이 대중의 분노와 열기 이런 부분들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100만 이상 충분히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11월 12일 민중 총궐기는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생중계로 아침부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그 앞서 그 국정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네. 상징적인 국가원수 수준으로만 하든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대로 1년 4개월을 보낸다는 거는 서로에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네. 조기 대선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집권을 고민해야 되는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 조기 대선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닐까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제일 처음에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던 분들 중에 약간 그 성향상에 있어서 우리 당 쪽에서 보면 왼쪽보다는 중도 혹은 우측에 서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권력이 1년 4개월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 과연 법적 정통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있는 거냐? 그렇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빨리 하야를 시키고 네.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였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이 과정이 참 복잡하고 지난한 것이 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리 권리하고 일어서도 예전에 소고기 촛불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지만 결국은 버티면서 넘어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도 어제 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단기적으로 정치적 공지에 몰려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제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 속에서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의 문제 네. 아니면 또 1년 4개월의 문제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것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법적 책임의 문제가 남아 있고 기소장에 네. 대통령의 이 사법적 책임이 어떻게 거론되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저는 바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유지될 수도 있는 그런 이 정치적 상황들이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그 문제를 바로 예단해서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 아니면 1년 4개월 무조건 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저녁 늦게 그 문화계 황태자로 알려진 차은택 씨가 네. 귀국을 해서 검찰에 압송돼서 조사를 새벽 5시까지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에 수사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질 신문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서로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검찰이 밝힐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상징적으로라도 국가원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에이펙 회담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렇게 좀 그 감안해서 드리고 있지만 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외국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봤을 때도 저분을 상대로 해서 국방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네. 뭔가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약을 비준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를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행사를 계속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뭐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과 또 국민들 속에서
정말 그 자리에 남아 있으려면 최소화시켜라. 오늘 뭐 원희룡 그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대통령이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최소한만 남기고 이관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이관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여당 내부의 얘기입니다. 네. 여당 내부의 얘기라는 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은 이렇게 공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조만간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음흠. 오히려 더 그런 어떤 미망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가고 있고 그걸 엄중하게 중히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이 말년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추미애 대표가 조건부 정권 퇴진 운동을 이미 건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자, 지금 국민은 하야 탄핵을 요구하고 그 촛불이 100만이 넘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은 어제 13분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서 나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 이 가운데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제1야당은 이 양쪽에서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이런 태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안보도 경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예. 어렵습니다. 또 특히 조금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니들이 무슨 수권에 대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지지층들 내에서는 그런 질타가 쏟아질 것이고요. 네. 만약에 아주 원칙적으로 또 하야나 퇴진 촉구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네. 또 한쪽에서 너희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거냐? 권력을 잡는 것 이외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조소와 비판, 비아냥을 쏟아댈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중차대한 그 결정의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을 해야 수권과 집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애매한 줄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국민 분노와 국민 불안을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면서 해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하지만 네. 대통령의 진솔한 자기 고백과 사과, 국정조사, 그리고 그 별도 특검에 의한 대통령 수사, 그리고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 국회가 추천하는 그런 네. 총리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고 국정 일선에서 후퇴할 거를 이렇게 좀 이 조건으로 걸어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책임 있게 국정 수습의 어떤 한 길로 갈 것이고 네. 그렇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퇴진과 하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당론들을 정해놓은 거고요. 네. 그거는 대표 뜻뿐만 아니라 5일째 그 비상의총을 진행해 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과정들을 함께하면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그 토요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전체 의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의 결정으로 해서 2시경에 아마 그 광화문에서 사전 당원 국민 보고 대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촛불 문화제라든지 국민 총궐기에 전부 다 합류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계속 네.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권한을 유지하고 계속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겠죠. 뭐 의견들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따끔한 얘기들을 수렴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진짜 무슨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민의 뜻대로 하려는가 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 형식을 거쳐서 또 다시 국정의 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하나로 읽혀질 그런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총리를 책임 총리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여당은 사실상 지금 이 국면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여야 총리 추천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정현 대표 물러나면 다음 단계 논의하겠다,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천명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정현 대표가 그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여야 협상의 한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과연 국민들 속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다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지만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을 대리하고 네. 대통령을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옹호하고 네. 과거의 과정들에 대해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 협상,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직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셨는데요.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정치 지도자 회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더 하야투쟁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면담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두 분이 좀 더 국민의 편에 서서 원칙적이고 완고한 목소리들, 그리고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목소리들 지금까지 쭉 내오셨고요. 네. 박원순 시장 아까 얼마 전에 만나 뵀더니 네. 좀 이후에 대선 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학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지금 국면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양심 속에서 지금의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국민과 더불어서 지금의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히 손떼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환으로 아마 안철수 대표도 별 다른 생각을 이 박 시장과 틀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네. 과정에서 좀 두 분이 좀 더 예전부터 워낙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도 함께 하고 이후에 어떤 이 국면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대화, 이런 부분들을 나누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오전, 오후 또 저녁 뉴스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이런 분들은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기 정말 너무 힘들다. 야, 내가 이러려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조롱, 이런 조소,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 부지불식간에 좀 표현을 잘못한 게 있어서요. 네. 광복절 촛불 시위에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고요. 네. 자발적인 참여였던 거죠. 아마 어떤 분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오늘 제가 지하철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오돌도돌 이렇게 지하철 입구에서 떨고 서 있었는데 네. 그 지나가는 시민들 눈빛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였어. 나도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지만 당신 야당들도 대한민국 야당으로 살기 참 힘들겠다는 그런 애처로운 눈빛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정이 대한민국의 위기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국정농단 세력과 그에 편승하고 함께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다. 새누리당 권력의 위기인 거다. 그리고 대다수 성실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은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제끼기 위한 그런 명예로운 그런 명예혁명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치 이게 국가의 위기이고 나라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로 포장하는 분들에게는 좀 정중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죄송하지만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싸워서 몰아내야지 왜 자꾸 국민들한테 손 내리느냐 이런 필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바로 잡아주셔야 저는 야당도 바로 가고 대한민국도 바로 간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에 힘들고 고단하시겠지만 함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대한민국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명예혁명을 네. 이루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토대를 갖추는 첫 출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내년 87년 6월 항쟁 30주년인데요. 30주년 네. 앞두고 우리가 어찌 보면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또다시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에서부터 잘 세우지 않으면 이런 어떤 역사의 후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대충 타협하고 힘들고 고단하다고 해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해법들을 찾고 그런 어떤 이 지금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미래 비전들을 삼아나가는 전기로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밝고 명랑하게 한 발 한 발 국민과 정치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